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윈센터 이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 한 주간의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시세를 보여준 적이 하루도 없이 매일매일 핑퐁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그 가운데서 등락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지난 한 주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 초반에 너무 크게 하락했다가 거의 주 후반, 중반 이후부터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됐기 때문에 결과는 좋았는데 그렇지만 상당히 좀 힘들었던 장이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이제 1.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1.2%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주 초반에 상당히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 주중반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3대 지수 평균 보니까 한 6% 정도, 지수가 6% 정도 평균으로 상승해서 글로벌이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32.5원 하락해서 1,426원대 기록했는데 상당히 좀 낮아지는 추세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497%까지 반등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연기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끌어낸 주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 국제유가 WTI는 배럴당 61.5달러로 하락 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어떤 상호 관세 정역을 90일 연기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후에 나온 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좀 도움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관세 이슈에 묻혀서 사실 큰 이슈화는 되지 않았던 그런 뭐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4조 1,000억 원 또 순매도했고, 코스닥도 이제 2,200억 순매도했는데, 종목으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 400억, 그리고 SK텔레콤 21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 510억 원, 펩트론 110억 순매수해서 공교롭게도 바이오 종목들이 순매수 1, 2위를 기록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420억, 에코프로 240억 순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쪽이 좀 강했다,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뭐 지난주에 있어서 2주 연속으로 좀 강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인터넷, 컨텐츠 관련주는 좀 부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업종별로 수급 동향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이게 가장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알기 위해서는 주간 주요 일정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금통위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의 주요 일정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이번 주는 시장이 이제 반등의 연장선이 초반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 일단 15일 날 밝힌 리치먼드주 연방은행 총재와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는데, 관세와 관련해서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관련 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16일에는 미국 3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는데요. 전월비 한 1.4%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18일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상당히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의 스마트폰을 제외한 IT 제품의 상호 관세율 제외에 중국도 일단 포함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시장이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그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월요일 날 주기로 했다고 지금 알려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국의 구체적인 상호 관세율이 지금 시장에 알려졌고, 상호 관세 실시도 연기된 상황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뭐 IT 제품을 단기적으로 관세율을 좀 제외한다는 이슈가 나온 만큼 관세 전쟁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어서 지수 변동성은 이번 주에는 좀 지난주 대비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낙폭과대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외국인이 이번 주에 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공매도 재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준 단 3거래일만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동향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일지 최근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올해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무려 양시장에서 16조 7천억 원을 좀 순매도 중에 있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인 그 3월 30일 이후부터 10거래일만 지금 카운트해 보면 무려 10조 8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는 올해 매도 금액의 거의 64%가 넘는 금액인데 그나마 좀 후반부에서 조금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 공매도가 재개는 3월 30일부터 총 공매도 금액이 11조 7천억 원이 공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이 10조 1천억 원을 지금 공매도해서 현재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한국은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종목별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전 종목을 지금 공매도로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5년 만에 재개된 거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가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거나 단기 주가 하락률이 심해서 하루 동안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인데요. 이것이 10거래일 동안 무려 197개 종목이나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등락이 현재는 이제 재개된 지 초기 구간인 관계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지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을 지나서 본격적인 증시 회복 구간에 만약 진입했을 때는 공매도 과대 종목들의 쇼커버링, 즉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반등이 또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되겠고요. 또 전체 거래대금 증가 요인도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증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기적 구간만 지나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과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던 그 세 차례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매도에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시 반등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단기에 좀 수익률 확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공매도가 전면 개재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단은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과 업황별로의 동향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 안에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줄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이 많이 지금 현재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료들이 결국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대차 주가가 지금 지난주까지 16.3% 하락했고요. 기아는 이제 18.6% 하락해서
두 종목 모두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 약세가 좀 심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일단 상호관세 부과 연기로 다른 대형주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는 실시된 이후에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치가 이제 기아나 현대차가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차량의 대당 평균 관세 비용으로 8,722달러, 우리 돈 한 1,300만 원 정도 관세 비용이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고 이것이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좀 판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올해 대미 수출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한 18%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현재와 같은 관세율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추산된 수치라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최근 유럽 연합이 지난 10월에 중국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오픈 관세율을 좀 낮추는 협상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뭐 관세가 낮아질 경우에는 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위치 가능성도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악재들이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 급락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모두 지금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라는 점 볼 수가 있고 또 상반기 중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 협력으로 미국 생산 비중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가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4배 미만의 초저평가 상태인 점이 상당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하신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또 이제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연기하거나 특정 제품군의 상호 관세에서 좀 제외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가 이것이 이제 결국 미국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미국 소비자들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세율이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고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또 속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전 세계 히토류를 거의 쥐고 있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지금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로켓 등 이런 첨단 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인데 이러한 여파가 또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히토류의 어떤 그 협상으로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수출 중단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히토류는 사실 중국이 강점을 갖고는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가공하는 능력이 상당히 크다.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좀 친화적이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입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정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아무래도 히토류가 많은 국가들에서의 대체 생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조치인가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뭐 주가에 큰 조금 움직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체제 발견 또는 이것이 협상 카드로서 중국이 나중에 이제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밝혀왔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뭐 조선이나 해운 쪽의 종목들은 어떻게 좀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세 부과 의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긴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업황의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뭐 사실 미국이 여기서 좀 반대를 했지만 사실 이 기구 안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을 지금 다시 부활시킬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상당히 좀 이 영향력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국제회사기구는 유엔 산하 기관인데요. 지금 태릉과 조선의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이러한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12일 날 마감된 회의에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세 부과를 의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5,000톤 이상의 국제 항로를 운반하는 선박은 2027년부터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되는데,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열어서 협약을 의결했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은 일단 의회 비준을 거쳐서 협약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 볼 때 선박 연령이 15년 이상이 된 노후 선박의 전체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라는 점에서 노후 선박 교체 또는 개조 작업이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 감축률, 여기서 이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률이 거의 모든 선박 종류에서 30% 이상 그리고 4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개조보다는 친환경 그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국내 조선사 및 엔진 제조사에게는 장기적인 수혜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상당히 좋았고 조선 기자들도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제 온실가스 규제안으로 인해서 이번 주 뭐 조선업 투자 심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조선업의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좀 유망할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그다음에 업종, 그다음에 상위 50,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내 종목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는데, 네. 먼저 이제 지난주 전체 시장 보면 코스피가 이제 상승 추세를 힘겹게 좀 방어하는 모습은 나왔는데, 이번 주 역시 상승 흐름이 꼭 나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 이후에 아직은 좀 기술적 약세장이 유지 중인데, 향후 이제 2, 3주 정도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이제 추세 상승 전환 업종이 없었고요. 하락 전환 업종이 의약품, 운수창고 업종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 하락 전환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업종은 기계와 증권 업종. 그렇게 보면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락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신규로 상승한 전환하는 업종 없었고, 신규로 이제 제조업이 하락 전환했다. 그리고 하락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이 비급성 업종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도 역시 추세 하락 전환되는 업종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의 어려움을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50위 종목 중에서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본다면,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확인 전환된 종목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으로서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좋은 그런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종목으로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위 안에서 신규로 상승 전환 종목이 역시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눌림목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로노이, 동진세미kan, 케어젠, 스튜디오 드래곤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이 나타났는데요. 네이버와 삼성화재, 하나금융주주가 있었고요.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의 종목은 KTNG와 SK텔레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은 리노공업이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지난주에 펄어비스 그리고 실리콘2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만 보고 나면 역시 전체 흐름과 비슷하게 바이오가 2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방어주인 통신주 흐름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이제 보험주가 약세였다는 점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별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업황과 종목들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도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그 가운데 안에서 추가적으로 유망성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보통은 이제 제가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추세가 좋아지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지난주는 사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더 관심 있게 볼 종목을 지금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기술적으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해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2월 이후에 외국인이 6,200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50억 순매수해서 외국인이 2월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K9 자주포와 천무 미사일을 주력으로 수출 비중이 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유럽 방위비 증가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방산주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작년 11월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2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74억 원 순매수, 기간 170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상황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포인트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전쟁과 큰 상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내 미용, 의료, 관광 목적의 관광객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수 출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그런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토탈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시면 2023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98억 원으로 지난 그 직전해의 30억대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후에 작년 영업이익이 218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 303억 원으로 실적 고동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한국카본인데요. 한국카본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본행제 제조 업체로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1월에 지금 중기 상승 추세가 상승 전환한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2월 이후 기관이 180억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7억 순매도해서 기관이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포인트로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올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95%로 지금 가장 높다는 점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가 PER 15배 정도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가장 늦었지만 가장 강하게 현재 상승 중이라는 점이 지금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는데, 일단 조선기자재 쪽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유망주로 한국카본과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같이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